2025년 1월 7일 화요일 아침 6시 33분입니다. 한 30분 정도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 허경영 우리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님께서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으로 남겨 놓으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출근하면서 보니까 조금 춥더라고. 뭐 겨울이니까 추운 거는 당연한데 어제 아래 비해서 훨씬 추워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이 24저러고 한데 소환이 됐나? 소환이 언젠고? 조금 전에 달력을 보니까 어제 아래 1월 5일 날이 소환이더라고요. 소환. 그리고 이제 그 소환 다음에 대한인데 보통 15일 지나면은 그 절기가 바뀌거든요. 보름마다 바뀐단 말입니다. 절기가. 그 24 곱하기 15 하면 360일이잖아요. 360일. 그럼 365일인데 1년은. 그러니까 어쩔 때는 16일, 어떨 때는 15일, 보통 그래요. 그래서 5 더하기 15 하면은 20일이 되잖아요. 그걸 딱 보니까 딱 1월 5일 소환해서 15일 더하니까 1월 20일 날 대한이더라고요. 그러면 소환 대한 추위 지나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입춘이니까 봄이 오니까 그러는데 여하튼 1월 달 지금 현재 비상으로 들어갑니다. 저 같은 경우는 왜냐하니까 제가 이제 회사 청사 관리를 좀 하는 입장이니까 물이 얼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여기 그래도 한 9년째 이렇게 근무하는데 겨울에 이 소환 대한 때 물이 얼어가지고 화장실을 사용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퇴근할 때 이렇게 아주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어떨 때는 저 대신동에 있는 우리 집에서 물이 안 나와가지고 정말 그때 한 열흘 정도 화장실을 사용을 못했어요.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는 이제 경전철 타고 우리 회사 올 텐데 8번 버스 타고 경전철 타고 이렇게 오는데 경전철 역사에도 물이 얼어서 이제 화장실 사용을 못했어요. 그때 참 힘들었어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날씨가 엄청 이렇게 소환될 때는 수도 계량기도 많이 터져요. 내가 상수도 사업본부에 근무할 때에 겨울 되면은 전화 엄청 옵니다. 수도 계량기가 터지가지고 막 계단기 안에서 물이 막 펑펑 솟아오르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수도 계량기가 이제 파열되고 이렇게 하면은 수도사업소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요즘 신고가 122번인가 아주 간단하게 돼 있다고. 122번인가 121번인가 모르겠네. 122번인가. 소방서는 119고 범죄신고는 112듯이 부산 시민은 전화번호가 122번인가. 내가 요즘 전화를 잘 안 하니까 모르겠습니다만 그걸로 전화해가지고 하면은 와서 새 계량기를 바꿔줘요. 무료로 바꿔줍니다. 그 계량기 값은 이제 매월 수도 요금 내는 데서 그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량기 값을 추가로 받지를 않습니다. 수도 계량기 값에 포함되어 있어요. 마치 뭐와 같느냐 하니까 이제 허경영 신인님의 이제 33가지 3.3 공약이 현실화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제 지상낙원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33가지 공약 중에서 9번째가 세금혁명인데 세금혁명 속에서도 6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정권 거래세를 면제하는 거고, 두 번째가 이제 국세를 지방세를 국세로 통합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자동차세 폐지, 네 번째가
세금 포인트 저도 실시, 그리고 5번째가 상속세 폐지, 6번째가 이제 특수사업자 500만 명으로부터 100조 원의 세수를 확보해서 국민에게 돌려준다. 이거거든. 특수사업자 신설. 그런데 그 세 번째가 자동차세 폐지단 말이에요. 그건 그 속에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자동차 이제 보유세, 등록세, 취득세, 고속도로 통행료 등은 자동차 보유세, 등록세, 취득세, 주행세, 고속도로 통행료 등은 기름을 넣을 때 그 속에 포함시켜 버려 가지고 별도로 이제 그 세금을 받지 않는단 말입니다. 자동차 관련 세금 고지서 15개를 전부 다 폐지한다 이래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기름을 넣을 때 그 보유세, 등록세, 취득세, 주행세 뭐 이런 것이 다 이제 고속도로 통행료 이런 것들이 포함돼 가지고 정산해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지느냐고. 그렇듯이 수도 계량기 겨울에 동파되면은 매달 수도 요금 노는 요금에서 그 일부가 적립이 돼 있어요. 그래서 계량기가 파괴되든지 안 하든지 간에 계속 내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계량기 통 안에 이제 그 보온 시설을 잘 해놔야 돼요. 모서는 옷 같은 것도 좀 내놓고 지금 그래야 되는데 나도 그 계량기가 지금 상당히 많은데 한 번 더 봐야 되겠네. 참. 자, 그건 그렇고, 그 원용석이, 어제도 내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원용석이의 진실 정치를 어제 오후 2시쯤 돼가서 얼핏 이렇게 보니까, 이거 뭐야, 뭐 트럼프가 그, 윤석열, 대통령을 취임식에 초청할 확률이 굉장히 크다. 걸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아닌데 내가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그게 아니거든. 어제 그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우리나라로 치면은 외교부 장관이라 그래요. 국무장관이 와가지고 지금 최상무기한테 이야기한 것을 뭐 내가 이제 직접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세상 돌아보기 그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알아보니까 알기 쉽게 이야기하면 윤석열이 잘라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간 것 같아. 토니 블링컨이. 그리고 토니 블링컨은 이제 어제 1월 6일 날 왔고 오후에 왔고 1월 3일 날 오후에는 주한 미 대사 골든버그인가 그 사람하고 주한 유엔 사령관 주한 미군 사령관하고 와가지고 또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뭐 말은 거창하게 뭐 헌법을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뭐 동맹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결과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은 최상목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한테 압력을 준 거예요. 윤석열이 잘라라 이런 식으로. 그랬는데도 최상목 그 대통령 권한 대행이 이제 그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러니까 어제 토니 블링컨이 한 번 더 왔다고. 한 번 더 와가지고 윤석열이 자르는데 협조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고 지금 뭐 세상 돌아보기 그 유튜브가 내가 볼 때는 그분이 아주 정확하게 보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러는데 어떻게 지금 현재 거기 트럼프가 윤석열을 초대하는 거 그거 안 맞거든. 그래서 나는 그거는 뭐 이루어지지 않으리라 이렇게 봐요. 물론 뭐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건 나 어렵다고 봐요. 그런데 그 원영 지금 이제 그 어제 1월 6일 날짜로 해가지고 윤석열 체포하는 그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단 말이야. 누구 말대로 멧돼지 사냥을 못했다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 국민 속에 내가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분식집에 짜장면하고 우동 2개만 딱 판다 그러면은 거기에 손님 오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0사람이 왔으면 전부 다 짜장면만 먹는 사람이 아니거든. 그리고 전부 다 우동만 먹는 사람이 아니라고.
어떤 사람은 짜장면, 어떤 사람은 우동 이렇게 먹는다고. 그렇듯이 윤석열 대통령 그게 이제 그 체포 탄핵 그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기각하느냐 인용하느냐 요 문제가 있고, 그거는 지금 진행 중이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는 지금 이제 체포영장이 떨어져 가지고 이것을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우동 먹는 사람들도 있고, 아유 빨리 체포해라 이렇게 짜장면 먹는 사람들도 있고 이래요. 그런데 이제 그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제 아래 그 날씨 엄청 추울 때 눈도 오고 말이지. 1월 4일인가 1월 5일인가 1월 5일 날 지난주 소환초회 때 어제 아래지 1월 5일 날 그때 눈이 올 때 그냥 눈이 오는데도 막 그 영하의 날씨에도 말이지 그 윤석열을 빨리 구속해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그 한남동 그 대통령 관저 앞에서 시위하는 사람들도 있고, 구속하면 안 된다, 체포당하면 안 된다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연령대로 봐서는 뭐 아무래도 나많은 사람들 60, 70, 80 되는 사람들은 대체로 윤석열이 체포 구금되는 것을 좀 반대하고 탄핵이 기각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조금 이제 젊은 축에 대체로 보면은 젊은 축은 윤석열이 탄핵이 인용이 되고 또 빨리 체포돼 가지고 깜빵에 서울구치소, 의왕구치소에 이제 수감되기를 원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뭐 각자 뭐 생각이 다 틀리니까 나는 뭐 내 나름대로 생각하는 바가 있고, 어떤 사람이 내보고 극자라 그러던데 모르지 뭐 극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는 뭐 극작은 그 우군간에 항상 허경영 신인님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허경영 신인님을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 이제 국가혁명당 소속되어 있는 회원님들이 대체로 보면은 나이가 많습니다. 나이가 많아요. 내가 이 뭐 집회를 여러 수십 번, 수백 번을 갔잖아. 국가혁명당 관련된 그 행사 같은데 뭐 여러 번 가서 뭐 잘 알잖아요. 그러면 내 나이가 내가 제일 어릴 때가 있어요. 내가 뭐 20대, 21대 총선, 그러니까 2020년 4.15 총선 때도 그렇고, 그 뒤에 이제 2022년 3구 대선 때도 뭐 역할을 맡아서 해봤잖아요. 해봤을 때에 뭐 그 현수막도 달고 뭐 이렇게 할 때 보면은 내가 나이가 제일 어리더라고. 실제요, 실제. 예. 그러니까 나이가 좀 많아요. 그 많다 보니까 대체로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그 기각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월등히 많습니다. 그리고 체포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월등히 많아요. 월등히 많습니다. 물론 허경영 신인님을 지지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요. 그 원용석이도 이제 그 원용석이 이분은 이제 먹고 사는 거를 어떻게 먹고 사느냐 하면은 뭐 후원을 받아서 먹고 살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후원하는 사람들의 취향에 맞춰서 말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아. 내가 가만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봉규 씨라고 있잖아. 이봉규 씨 같은 경우는 그분은 이제 윤석열을 엄청 지지하는 사람이라고. 탄핵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체포돼서는 안 된다. 입에 거품 물면서 막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그리고 그 사람도 슈퍼챗 받아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고, 후원금 받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라고. 정가문이하고 뭐 고성국이 뭐 저 성창경이 이런 사람들하고 뭐 그룹이 좀 색깔이 비슷해요. 그런데 그런 방송에서는 이제 쉽게 말해서 거구 유튜브라 그래요. 그 거구 유튜브에서는 그런 방송을 막 해야 뭐 예를 들어 이재명이 종북 좌파 때려 죽일 놈 이재명이 빨리 구속해놔라,
정가 사법 막 이런 말 하고 말이지. 막 그런 하면은 이제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막 같이 이제 흥이 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뭐 후원금을 내고 그 후원금 받아서 이제 자기가 생활하고 이러는 건데 후원금 많아요. 이게 많다 그러더라고. 구독자가 한 80만 명, 뭐 90만 명 정도 되니까 그 중에서도 나도 후원하잖아. 나도 어떤 뭐 누구라고 이야기 못하지만 나도 후원하는 데가 있잖아요. 물론 허경영 시인만 때 하지. 뭐 당비 내고 본자 섭리에 그 하고 또 딴 데도 후원해요. 그거는 내가 볼 때 이제 이거는 이분은 어렵고 진실한 분이고 이분이 올바른 역사를 밝히시는 분이니까 내가 보니까 좀 후원을 하면 좋겠다는 말을 듣고 좀 후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못하는 것도 많습니다. 후원을 못 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좀 가슴 아파요. 뭐 다 해주면 좋은데 다 못 해주니까 뭐 가슴 아프지. 예를 들어서 윤창중 시인의 방송도 자주 보거든요. 자주 보는데 도움을 좀 달라 이러는데 아니 못 주니까 가슴 아프더라고. 그리고 이제 변희재 씨 그 유튜브 거기도 한 번씩 보는데 거기도 이제 그 변희재 씨는 뭐 찬조해달라 이런 말은 잘 안 해요. 안 하는데도 그분이 지금 뭐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 데는 다 돈이 필요하니까 하면 좋겠는데 아직 못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영 이렇게 아파요. 여하튼 그건 그렇고 저게 그 이봉규 씨 같은 경우는 그런 발언을 하면은 이제 후원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후원금이 들어온다기보다는 하잖아. 그런데 그거단 말이에요. 그런 자기 좋아하는데 이제 보잖아요. 그렇듯이 원용석이 진실정치 이것도 보니까 우측이야. 윤석열을 지지하는 파다고. 그래서 보니까 그 댓글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거 보니까 윤석열이 체포 안 당했다 그러니까 야 막 그러더라고. 윤석열 트럼프 만만세 막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후원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윤석열이가 이제 트럼프를 만나러 간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와 이렇게 되는 거라고. 내가 볼 때 그거 안 될 것 같아. 지금 원영석이가 상당히 똑똑하고 내가 그 좋게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이번에 미국 대통령 선거 때 말이죠. 트럼프하고 해리슨하고 이렇게 막 붙었을 때 그 원영석이가 아주 정확하게 그 정세 분석을 해가지고 보도하더라고. 그래서 해리슨은 그거 안 되거든.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 이것은 뭐 해리슨이 된다 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은 원영석 이야기 또 들어보니까 트럼프가 압승이야. 그래가지고 나한테 도움을 주니까 내가 이제 국내외 정세를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그래서 아주 좋게 봤는데 사람이 다 이렇게 다 하는 건 아니거라. 우리나라 이사 원용석이가 우리나라 국내 정치 파악하는 데는 좀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이재명이를 좀 싫어한다는 말은 그 말은 맞다고. 그 말은 맞아요. 왜냐니까 이재명이가 중국하고 가깝다는 거. 그럼 미국의 이제 주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을 견제하는 입장이라고. 중국을 절대 견제하는 입장이라고. 미국이 지금 현재 망가질 대로 망가진 거 아니에요. 1871년 그때부터 이제 딥스테이트 세력들. 어제 그 로스차일드 이야기를 내가 아래 그 이야기하다가 갑박 이야기를 못했는데 그 명성황후가 이제 그 살아있을 때에 로스차일드 그 딥스테이트 세력 중에 아주 큰 세력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문 명성황후를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이제 어떤 그 이권 막 이거 여기 좀 부탁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일반 사람들은 전혀 모르지. 어떻게 로스차일드 가문에 있는 사람들이 명성황후를 찾아왔겠느냐. 상상도 못하지. 그런데 그 찾아온 거는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여하튼 그 로스차일드 가문하고 그 뭐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무슨 이야기 하다가 또 옆으로 가버렸나 모르겠네. 지금 이제 로스차일드 가문이라든지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해가지고 이제 트럼프가 늘 이야기하다시피
와싱턴의 넙에서 이제 물을 다 빼야 된다 그러잖아요. 물을 다 빼내버리고 딥스테이트 세력들을 박멸시키려고 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딥스테이트 세력은 암적 덩어리란 말이야. 자기만 살려고 하는 거란 말이야. 사람 몸 전체에서 자기만 살려고 하는 거는 암덩어리라고. 그래서 딥스테이트 세력은 미국의 암덩어리고 세계의 암덩어리라고. 이거는 도려내가지고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야 미국이 산다고. 미국이 지금 구석구석에 썩은 거거든. 그래서 이제 그 트럼프가 대개혁을 하겠지. 그렇게 안 하면 미국이 그냥 그 2류 3류 국가로 전락해버린다고. 미국이 전락해버리고 나면 이제 중국이 지금 이제 중국이 세계 재편을 잡는데 그 대표는 세계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다고.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우리 한국이 세계를 이제 1등 되기까지에는 미국이 좀 서서히 우아스럽게 이제 늙어가게끔 이래야 된단 말이야. 미국이 갑자기 죽게 해버리면 안 되거든. 백궁에서 볼 때도 그렇다고.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이번에 백궁에 그 대천사장들 밥 처먹고 뭐야 그 좀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소설을 씁니다. 그래서 미국이 서서히 망하게끔 서서히 좀 우아하게 늙어 죽도록 그렇게 하지 갑자기 죽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 돼버리면 중국이 패권을 잡는데 그럼 전 세계가 이렇게 분위기가 흐려지잖아.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사회단체에서도 말이지 좀 어리버리 아주 그 질 나쁜 놈이 그 장이 되면은 얼마나 그 힘들어지느냐고. 하여튼 미국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뭐 지금 바이든도 마찬가지예요. 바이든 정부도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는 똑같아요. 그거는 변함이 없다고. 그러니까 지금 그 미국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을 견제하고 북한과 지금 현재 그 세상 돌아보기 유튜브가 아주 그 표현을 잘하고 있어요. 지금 북한과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맺고 중국에 이제 관세를 아주 높게 매겨버린다고. 그러면 그 인프레가 돼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그 힘들어진다고. 그래서 중국보다 좀 더 저렴하면서도 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곳이 한국이란 말이에요. 북한에는 품과 노동력이 있단 말이야. 자원이 있는데 비해서 우리 남한 이 사우스 코리아에는 기술력이 있다고 또 자본력이 있고. 그래서 남북이 서로 이제 좋아지게끔 그렇게 만들어 버려요.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은 옛날에는 과거 2차 세계대전 전에 이제 뭐 얄타 해전, 포츠담 해전으로 인해 가지고 강대국의 이익에 의해서 그 전에는 1905년 카스트라 때 이제 데포트 조약에 의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일본에 먹히게끔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1905년도에. 또 미국과 일본이라고 하는 거대한 그 두 나라의 이익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강제로 36년간 이렇게 일제 치하에 들어가게 한 거란 말이야. 두 강대국의 힘의 그 이익의 희생물이지. 원래 그전에는 우리가 대조선이 있었고 대조선이 망해서 그렇거든. 근데 이제 다시 이제 회복해가지고 신인님께서 이제 우리나라에 왔기 때문에 이제 세계 제1 긴잠에서 깨어나라 세계 제1 대한민국. 세계 제1이 되지. 원래 또 세계 제1이었고 나라는 중국 하나밖에 없었다고. 그때 중국은 황제가 있는 나라다 이 말이에요. 다른 나라는 나라 국자를 붙이지를 안 했어요. 대조선 국가밖에 없었다고. 그게 중국이야. 우리나라가 황제가 있었던 곳이니까 우리나라가 원래 중국이단 말이야. 지금 중국 말고 그거 깨치는데 시간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그게 그래서 그 1905년도에는 미국과 일본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36년간 일제 치하에 들어간 거고, 그 뒤에 이제 그
포스담 선언하고 이제 얄타 회담이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두통강이 났단 말이야. 두통강이 나고 또 한 신탁 통치를 받게끔 정해져 버린 거야. 그런데 지금은 뭐냐 하면은, 지금 이제 1945년, 지난 지 한 80년 정도 됐잖아요. 80년 정도 되고서는 뭐냐. 지금은 러시아라고 하는, 그래도 강국이잖아. 그리고 미국이라는 하고는 초강국. 이 두 거대한 강국이 뭐 어떻게 해주느냐 하면은, 남북이 지금 따개지가 있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뭐 지금 뭐 북한에서 말이지, 지금 이제 그 윤석열이 보고는 아주 상종하지 못할 놈이라 그러잖아. 인간 자체가 싫다 그러거든. 왜냐하니까 북한에서도 정보가 있을 거 아니냐고. 그 윤석열이가 어떤 인간인지, 그 자기 부인 김건희가 어떤 인간인지 알잖아. 그러니까 상종하지 못할 뭐 그렇게 하는데, 그 이제 따개지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붙여주는 거야. 러시아와 미국이 붙여준다고. 즉 말해서 통일을 할 때가 됐다 이 말이에요. 미국 거대한 양국이 이제는 남과 북을 이제 이렇게 쉽게 말해서 이혼한 상태에서 말이지. 예? 각 뭐 좀 사이가 안 좋은데 비해 가지고 이게 이제 서로 붙여주는 거라고. 반강제적으로. 옛날에는 반강제적으로 이혼을 시켰다면 지금은 반강제적으로 하나를 만들어준다고. 그런 분위기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윤석열은 도태가 돼야 된단 말이야. 미국 입장에서. 토니 블링컨도 어제 왔고, 주한 미 대사도 오고, 유엔 사령관도, 주한 미군 사령관도 그 1월 3일 날 와서 계속 최상목이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한테 그래 준다고 시그널을 준단 말이야, 지금. 그게 안 된다. 이 최상목이가 끝끝내 말을 안 들으면 이제 지금 무한국제항공 그 제주 여객 참사에 대한 진실을 터뜨릴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하거든. 그걸 이제 그 아메리카 세계사 박윤수 선생님께서 계속 하루에 3번에 올려요. 그거는 객관적으로 정확한 그 분석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압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원용석이가 그걸 잘 몰라. 나이도 내보다 한참 어리지만은.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슈퍼챗이나 후원금을 먹고 살려면은 자기를 지지해주는 사람 앞에 유리한 발언을 해야 자꾸 돈이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이 올바른 유튜브를 하려면은 후원금을 받고 하면 안 돼. 그래야 빚진 게 없잖아. 단 1원이라도 빚진 사람 있으면은 거기에 맞춰서 자기가 그 사람 입에 맞도록 그렇게 방송을 할 수밖에 없거든. 그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 악마 이재명이 저 형수한테 욕하는 거 봐라. 저 정가사범 저 이재명이 와 구속 안 하노 이런 사람 있거든요. 진짜 있어요. 진짜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100명 가운데 한 20명 정도는 그렇게 엄청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해요. 그런 사람들한테 막 이재명 욕을 해보라고. 그럼 사람은 후원을 그래 해주는 거야. 그 원용석이가 좀 그러는 것 같아, 지금 보니까. 원용석이 상당히 똑똑하고 좋은데, 그런 점은 좀 안 좋은 것 같아. 자기도 그 김태유 서울대 교수 저 강의도 좀 들어보고, 그리고 최동석이라고 있어요. 최동석 씨의 이제 그또 강의도 좀 들어보고 이래야 되는데, 뭐 그런 걸 잘 안 듣는가 봐. 김태영 교수 강의도 좀 들어보고,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윤석열이 이미 끝난 사람이다. 이걸 좀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것 같더라고. 결단코 그 윤석열이가 그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갈 일은 나는 없다고 봐요. 만약에 간다 그러면은 트럼프가 그 윤석열이 보고 그래야 돼. 야, 이거 저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총장이 이번에 그 억울하게 그 피선거권 박탈당했으니까 그 사면복권 시키라. 안 시키면 막 볼태기를 때는데 이 말은 할 수 없지. 그런데 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윤석열도 그 만약에 다시 그 대통령이 복직이 된다 이러면 제 첫 번째로 허경영 신임의 그 비선거권 회복시키는데 그 제일 먼저 해야 된다고. 어제 내가 카카오스토리에 그래 적었지. 그래 될지 그거는 뭐 그래 안 되고 딴 방향으로 될 것 같아. 자, 어제 내가 뭐 유튜브를 하고 보니까 어떤 사람 그래요. 이번에 그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은 허경영이 안 될 거다 그러는데, 나는 그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다고 하는 것을 근거는 뭐냐 하니까 허경영 신인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허경영 총재님께서 예를 들어서 20이라는 숫자가 좋다. 22라는 숫자가 22대 대통령이 세계 통일 대통령이다. 그러면은 나도 이제 아주 뭐 멀찌감치 나눴겠지. 윤석열이가 20대 대통령이잖아. 그러면은 윤석열이가 이제 정상적으로 끝나면 2027년 5월 9일까지라고. 그러면 21대 대통령, 그러면은 그때로부터 5년 더 해보라고. 2032년 되잖아. 21대. 그럼 22대 같으면은 2033년 돼야 되니까, 22대 대통령 2033년 돼야 되니까, 지금으로부터 뭐, 얼마 더 있어야 되노? 한 7, 8년 더 지나야 되잖아. 그럼 나도 뭐 22대 대통령은 허경영 대통령이 되어 가는 과정이고, 7, 8년간은 뭐 누가 되든지 간에 느긋하게 이렇게 했을 건데, 허경영 신인님께서 이야기를 했다 이 말이야. 2021년 11월 달에 짤막하게 했지만은 한 3분 정도 했어요. 그때 3 더하기 7은 10이고 10은 완전수고 3 곱하기 7은 21인데 21이라는 숫자는 21대 대통령은 세계 통일 대통령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거기에 근거해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허경영 총재님의 그 말씀을 내가 지극정성으로 믿느냐 이렇게 하면은, 내가 원래 원 출발이 기독교인이란 말이야. 우리나라에 그 훌륭하신 기독교인들이 참 많아요. 원래 이제 98세 되는 그 영화 배우 신영균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 서울대 이제 치대를 나왔는데, 워낙 이제 이 사람이 영화를 그래 하고 싶었어. 그래 하고 싶었다고.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가 막 반대를 해서 딴 따라가 뭐고, 그 사람이 그 북한에서 피난 온 사람이라고, 신영균 씨가. 그 아버지 없이 키운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뭐 아버지, 너 같은 경우도 우리 아버지가 7살에 돌아가셨으니까, 내 7살에 돌아갔으니까 나는 아버지 얼굴을 몰라요. 아버지가 나한테 뭐 자상하게 뭐 어떻게 뭐 내를 데리고 놀러 갔다거나 무슨 인생의 교훈이 되는 그런 중요한 말을 했다거나 전혀 없어요. 아마 신영균 씨도 아마 자기 아버지를 일찍 잃었다고.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가 이제 키우는데 하도 이제 그 자기는 영화를 그리 하고 싶어 했다고.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다니다가 하여튼 대학은 안 가고 그냥 그 연극하는데 미쳐가지고 돌아다니다가 그 당시에 이제 그 목탄차 그걸 타고 다니면서 전국을 다니는데, 그 목탄차가 이제 그 고장이 나가지고 그 떨어져 버렸어. 떨어지니까 뭐 그 당시에는 이제 옮기면은 그 연극하는 사람들이 그 결혼한 사람은 그 애들 같이 데리고 다녔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 떨어져가지고 막 피투성이가 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걸 보고 자기가 연극하는 것을 적었다 그러더라고. 적고 이제 자기 어머니 소원대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서울대학교 치대에 가가지고 치과 의사가 됐어요. 그랬는데 치과 의사 할 때 이제 김혜자라고 그 탤런트 요즘 그 집안에 이제 있는데 그 최보람이하고 그 전원일기에서 연기 오래 하셨던 분 김혜자 씨가 그 신영균 씨 그 치과 의사로 있을 때 그 치과 그 치료받으러 가고 그랬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치과 의사로 있으면서 이제 또 영화를 해보고 싶으니까 이제 그 또 자기 취미 삼아 연극을 했는데, 그게 이제 어떤 그 감독의 눈에 띄어가지고 그때 영화계로 갔다고. 그 갈 때에 자기 부인이 적극 반대했거든. 왜냐하니까 딴 영화계 이런 데 가면은 뭐 남자도 여자 관계가 복잡해진다고, 여자도 남자 관계가 복잡해지고, 그래 가지고 사기당하고 뭐 술 마시고 뭐 그래 가지고 전부 다 끝이 안 좋은 사람들이 거의 엄청 많다고, 연예계에.
자기 신세 종치고 남자는 여자 관계 복잡해지고 그러니까 안 그래도 뭐 얼굴이 또 잘생기고 이렇게 하면은 여자들이 또 따라 붙잖아. 별의별 뭐 그런 여자들이 따라 붙고 이러니까 자기 부인이 엄청 반대했다고. 그런데 자기는 이제 딱 자기 마누라 외에 자기 부인 외에는 딴 여자를 절대 안 찾아보기로 이제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켰다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계에 와가지고 말이지 사업하다가 실패하고 국회의원 하다가 실패하고 뭐 집 재산 다 날리고 자기 부인은 식당 가서 뭐 그런 사람 많아요. 사업하다가 영화 만들다가 실패하고 국회의원 나와가지고 떨어지고 여자관계 복잡하고 그런데 비해가지고 참 흙탕물 속에 피어있는 그 연꽃과 같아. 신영균 씨가 아주 반듯하게. 그리고 그 영화계를 위해서 몇십억 몇백억을 몇십억이지 아마 그 근무를 희사하고 그런 아주 훌륭하신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나 그분들이 우리 이제 원래 106살 난 그 김영수 교수님도 아주 훌륭하신 크리스찬이지. 근데 내가 보면 그 옳게 신앙을 하느냐 하면 그게 아니라고.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크리스찬 중에서 제대로 신앙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로마 추기경이 됐든지 뭐 추기경이 해봐야 뭐 별것도 아니지만은 로마 교황이 해봐야 역대 교황 전부 다 역대 신부 전부 다 역대 존재했던 모든 목사 지금 현재 있는 대한민국 목사 전부 다 제대로 신앙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나는 그거 전문이라고. 그게 내 전문이야. 거기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내가 아주 속 시원하게 말할 때가 있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뭐 아웃라인만 이야기하는데. 그러한 끝에 허영영 우리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님께서 참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하잖아. 그래서 우리 내가 아시는 분 내 이름 밝히기는 그렇고 그분은 그 허경영 신인님에 대한 책도 좀 2권이나 써내신 분이 있어요. 그분하고 언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식사하면서 그분이 그러더라고. 20대 대통령 선거 때 그때 대통령 선거 전이라 2022년 3구 대선인데 만약에 2022년 3구 대선 때에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당선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은 다음에는 반드시 됩니다.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면 21대잖아. 그럼 21대가 이제 윤석열이가 지금 뭐 끝난 사람이라고. 그럼 조만간에 대선을 치러야 되는 입장이라. 조기 대선. 그러면 21대 대통령 선거잖아. 그럼 허경영밖에 없다고. 그럼 될 수밖에 없으니까 원자탄 같은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 이 말이야. 1945년 8월 6일, 8월 9일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탄이 떨어지기 전에는 인류가 상상하지 못한 그런 무기를 처음 보한 거야. 인류 역사상 뭐 지구라고 하는 별이 생기고 난 이래로부터 이때까지 인류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무기를 처음 우리가 이제 터지고 난 다음에 알았다고. 그러니까 원자탄 어마어마한 거지. 그렇듯이 허경영 원자탄이 터져버린다 이 말이야. 조만간에 거의 불로유탄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거는 언론 매체를 통해서 된단 말이야.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5.16 혁명하기 전에 늘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께서 만주 공관학교 있을 때도 그렇고 그 뒤에 이제 일본 육군사관학교도 있으면 다니면서도 그때 이제 우리나라 일제 치하에 있을 때에 일본에서 그 혁명이 일어났어요. 군인 몇 사람이 주동이 돼가지고 그 28 사건인가 그래. 그때 그 실패로 끝났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 젊은 장교들이 죽었다고. 그걸 연구를 했어요. 연구해가지고 딱 나라를 때리잡는 데 있어가지고서 군인 한 몇 명만 있으면 된다는 것을 늘 연구를 했어요. 그냥 5.16 혁명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고. 한평생 어릴 때부터 20대부터 그냥 그 연구를 한 거야.
연구를 해가지고 실행시킨 거 아니냐고. 몇 명만 있으면 된단 말이야. 핵심자 몇 명. 그렇듯이 허경영 그 원자탄이 터질 때는 내 같은 경우는 늘 그래 이야기해요. 한 15일 정도만, 2주일간만 언론에서만 바로 떨어뜨려 주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허경영 모르는 사람은 간첩이야. 허경영 모르는 사람 어디 있노? 어린애도 안다고, 지나가는 개도 안다고. 허경영 하면 멍멍한다고 다 알아요. 인지도가 1이야.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전부터 노상구 결혼하면 1억, 주택자금 2억, 1억, 결혼하면 3억 준다는 이야기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지나가는 개도 다 들었다 이 말이야. 우리 국민 속에 다 알고 있어. 이게 어느 정도 한번 폭발점이 탁 일어나면은 허경영 원자탄이 터진다고. 한순간에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것은 천지 창조가 이 지구라고 하는 별이 생기기 이전부터 준비되었던 거란 말이야. 나는 그런 기적이 이번 봄에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해요. 일반 사람들은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알지만은 이론이 이치가 그렇잖아. 이치가 그러니까 이거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확신을 한다 이 말이야. 자, 그만하겠습니다. 허경영 영영 잊어라 했는데 잊어달라 했는데 그런데도 아직 나 너를 잊지 못하네.